이 회사 상품을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회사 상품을 몇 가지 보여드리느냐? 발상을 좀 전환할 필요도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상품도 있다. 이런 걸 많이 알아두시면 써먹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독특합니다. 이는 주계약이 사망이 아니에요. 암 수술이에요. 암으로 또는 기타 피부암이나 대장전막내암, 경계성 중요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재미있죠? 보험기간 중에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암 수술 보험금을 줍니다. 이 상품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생손보가 파는 암 수술 특약 중에 수술 분류표를 사용하는 상품.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계약인데 암 수술 자금을 줘요. 그런데 보험금을 어떻게 주느냐?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줍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3천이다. 관열 수술하면 3천만 원 주는 겁니다. 비관열하면 5분의 1 나가는 건데 이 주계약 약관에서 지금 암 수술 보험금을 주는 게 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망이 아닙니다. 얘들은. 이 주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를 보면 아무튼 암이나 뭐 기타 피부암 이런 걸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 별표 6에서 정한 행위를 하면 된대요. 또한 이 주계약 약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얘는 보험금을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나눠서 보험금을 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관열 수술이란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 중에서 그러니까 수술 분류표에 해당이 돼야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부를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비관열은 뭐냐? 이게 아주 놀라웠어요. 저는. 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 중에 1호, 다시 말하면 관열 수술이 아닌 나머지 모든 걸 비관열로 보장합니다. 그 수술 분류표가 설마 이거일까? 라고 약관을 봤는데 이거 맞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거의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생보사와 손보사가 절대 못 해주는 걸 보험금이 막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 수술 분류표에는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도 있고 악성신생물이나 두개내 신생물에 대한 방사선 치료에 대한 수술 보험금 지급 항목도 있죠. 우리 지사분들은 뭐 워낙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게 1호종이면 종 구분이 있지 않을까요? 악성신생물을 관열적 방법으로 수술했다 5종 주지 않습니까? 이 상품에서는 종 구분을 하지 않고 관열과 비관열로 나눠주기 때문에 종이 없어요. 근데 분류표는 그대로 쓰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관열적 악성신생물 근치 수술. 그런데 우리는 다 알 거예요. 이 표 아래 주석이 하나 딸려 있죠.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열적 근치 수술은 악성신생물 근치 수술에 준해서 관열 수술로 인정한다. 비고형암이 대표적인 게 혈액암 아닙니까? 혈액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같이 용종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종양의 형태 있는 게 아니고 혈액암은 비고형암인 거죠. 비고형암은 관열적 방법으로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고형암에 대해서 혈액암에 대해서 비관열적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관열 수술로 인정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술이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이죠. 조혈, 피를 만들어내는 모세포를 바꿔줍니다. 왜? 환자 몸에 있는 조혈 모세포가 이상한 피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 조혈 모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방사선 때리고 항암 약물 넣어서 골수를 파괴한 다음에 무균실을 집어넣고 공여자의 조혈 모세포 같은 거 막 배양해서 우리 몸에 넣어주잖아요. 단, 이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은 수술이 아니에요. 수혈입니다. 수혈. 정맥 수혈이에요. 링거 꽂듯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혈 모세포가 들어가서 골수에서 착상을 하는 거예요. 수술이 아니에요. 다만 이 1호종 수술 분류표에서 예외적으로 혈액암 환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하면 관열 수술로 인정해서 5종을 주겠다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은 혈액암 환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암이 아니에요. 만약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했다. 모든 회사에서 1호종 수술 보험금 지급을 안 합니다. 수술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왜? 지급 항목이 없거든. 수혈이니까. 이건 혈액암일 때만 나간다고. 혈액암일 때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암 수술 특약에 붙어 있으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때 관열로 줘야 됩니까? 비관열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안 줘도 됩니까? 관열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암 수술 보험금이 회당입니까? 1회한입니까? 회당 나갑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은 한 사이클이 1회예요. 예를 들면 추출, 배양, 뭐 이런 증식 이런 거.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한 사이클을 할 때마다 보험금이 나가고 관열로 인정하기 때문에. 60일간 1회의 암 수술은 내시경이나 카테터 이런 거거든요. 모든 생손보가 팔고 있는 암 수술 특약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왜? 1호종 분류표를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은 수술이 아니고 수혈이니까. 그래서 모든 회사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담보를 따로 가입시키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는 이 회사의 다른 상품의 암 수술 특약을 넣어도 똑같은 효과예요. 이게 주계약이든 암 수술로 특약으로 들어가든 1호종 분류표 붙어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1호종 분류표에는 수술 분류표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수술보험금 지급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5,000 라드 이상 방사선을 쬐어주거나 뭐 뇌종양에 대해서 감마나 F 수술하면 3종 수술보험금 준다 써 있죠. 이것도 그냥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5,000 라드 이상 방사선 조사를 했어. 그럼 관열 아니면 비관열로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품 약관에서는 관열을 명확하게 열어 제끼고 수술한다 써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다 비관열로 본다. 그럼 이걸 적어도 비관열로는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라드 안 쓰죠. 20년 전부터. 그레이 씁니다. 그레이. 50GY 그레이. 50GY 그레이. 50그레이면 5,000 라드랑 돈값이죠. 자, 이런 것들을 비관열 암 수술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품은. 이 상품은. 그런데 타사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서체를 딱 보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암 수술 보장 특약 보여드리면 수술은 이런 거죠. 기구를 사용하여 창세,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암을 수술하면 보험금을 주겠죠. 이 특약은. 물론 여기에 수술 분류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이런 수술은 암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절대로 안 줍니다. 암 수술 보험금. 생보 다 이래요. 근데 앞에 보셨던 그 상품은 항암 방사선도 비관열 수술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죠. 5,000 라드 이상 했거나 감마 나이프를 했다면. 암 수술비, 손보죠. 손보가 팔고 있는 암 수술비 특약을 보시더라도 항암 방사선 치료는 암 수술 보험금에서 지급을 제외합니다. 생손보 다. 그런데 앞에 보셨던 이 회사는 1호종 분류표를 탑재해서 암 수술 보장을 팔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거나 수술도 아닌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관열과 비관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가 살아있어요. 2024년에.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최신 2024년에 칩을 조그마한 걸 머리에 넣고 다녀요. 몸뚱아리는 다 고대에서 왔는데.